불륜에 미쳐 이혼을 요구한 50대 남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70년 개띠 언니입니다. 오늘 사연은 58세 중년의 남자분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날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20년 넘게 살아온 부부의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로 허물어졌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그 속에 담긴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도 더 이 장면을 그려왔다. 미안함보다 설렘이 앞섰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 아니, 최소한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종호, 올해 58이었다.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고 대기업 계열사에서 25년을 근속했다. 대학 시절 만나 3년간 연애 후 결혼한 아내와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겉보기에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그는 곧장 세면대로 향했다. 면도기를 들고 거울 속 중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늘어난 흰색이 눈에 띄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흰머리는 나이가 준 훈장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늘 아내가 차려놓은 된장국과 김치, 계란 프라이가 있었다. 아내는 묵묵히 음식을 놓고 그가 먹는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보았다. 둘 사이에는 필요 이상의 대화가 없었다. 아이들이 어릴 땐 학교 이야기, 성적, 친구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제는 각자의 관심사에만 집중했다. 회사 생활도 무난했다. 그는 성실했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받았다. 하지만 승진에서 한 번 밀린 이후 이상하게 의욕이 줄어들었다. 회의 때도 의견을 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만 쳤다. 그는 스스로를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는 세대라고 정의했다. 문제는 퇴근 이후였다.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면 거실은 조용했다. 아내는 TV 드라마에 몰두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잠들기 일쑤였다. 가끔 아내와 눈이 마주쳐도 서로 웃지 않았다. 웃는 법을 잊은 듯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가 권했다. 부장님,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우리 테니스 동호회 한번 나오세요. 몸도 풀고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나가기로 했다. 운동은 오래전부터 미뤄왔고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었으니까. 그 첫날이 모든 시작이었다. 햇살이 내리쬐는 테니스 코트. 하얀 모자와 테니스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그중 한 여자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번지는 웃음, 말끝마다 묻어나는 친근함. 그녀의 이름은 윤미정, 48살이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회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초보인 그를 위해 라켓 잡는 법부터 발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 가끔 스치듯 손이 닿을 때면 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무시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한 달 후 그는 변화를 느꼈다. 주말을 기다리는 자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는 자신, 아내 앞에서 한 번도 꾸며본 적 없는 그가 테니스 코트로 향할 땐 매번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였다. 회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코트 옆 벤치에 둘만 남았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끝나고 차 한잔 어때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는 걸.
카페 창가에 앉은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긴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리며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테니스 처음 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예전에 대학 때 잠깐. 역시 폼이 다르더라니까. 그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직업, 취미, 좋아하는 음악과 음식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미혼이 아니었다.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1년 중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냈다. 아이 둘은 대학생이었고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녀 역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비슷한 공허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외로움이, 그의 말투 속에도 허전함이 배어 있었다.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길목에서 그녀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차 한잔 해요. 테니스 끝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자꾸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와의 결혼 초기에 느꼈던 그 설렘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그 이후로 주말 테니스는 그의 주중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됐다. 주중에는 일상적인 회사 생활과 가정이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토요일 오후가 자리했다. 그녀와의 대화, 웃음, 잠깐 스치는 손길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그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가끔 평일에도 연락해요. 운동 말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카톡 메시지는 하루에 수십 번 오갔다. 아침 인사, 점심 메뉴 사진, 퇴근길의 짧은 대화. 아내와는 나누지 않던 이야기들이 그녀와는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녀는 자주 그의 일상을 궁금해했다. 오늘은 점심 뭐 드셨어요? 회의는 잘 끝났어요? 그 사소한 질문들이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아내의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 그녀의 말들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내라고 대답했다. 그날 그들은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눈빛이 점점 길게 머물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있는 거 좋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친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점점 약속은 잦아졌다. 테니스 모임은 핑계가 됐다. 그들은 평일 저녁에도 주말 밤에도 만났다. 카페, 식당, 영화관,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혹시 여행 가볼래요? 가까운 데로 하루만. 그 제안은 그에게 너무도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다. 좋아요. 언제 갈까요? 그 여행은 모든 것을 바꿨다.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걷던 길, 호텔 방 안에서 나눈 대화와 웃음, 그리고 그들이 공유한 침대. 그 순간부터 그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형식으로만 생각하게 됐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향기가 떠나지 않았다. 아내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그녀와의 순간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만났고 출장이라고 속이고 주말 여행을 떠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다. 회사 동료는 말했다. 부장님, 요즘 젊어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주말 아침 종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분주했다. 주말 테니스 모임에 나갈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그는 다시 테니스 코트로 향했다. 코트에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늦지 않으셨네요. 오늘은 어떻게든 일찍 나오려고.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느끼는 공허함,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들은 코트 옆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점 더 개인적인 얘기가 많아졌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호는 머릿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지우고 있었다.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 그 생각이 자꾸 반복됐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요동쳤다. 며칠 후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 이번 주말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날 점심 레스토랑의 작은 테이블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와인 한 잔이 오가고 자연스러운 웃음과 눈빛이 오갔다. 종호는 이미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은 채 그 순간에 몰입했다. 그날 이후 만남은 점점 빈도가 늘었다. 주중 저녁에도 주말 낮에도 그는 회사에서는 업무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그녀가 자리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형식적일 뿐이었다. 친구들은 변화된 그의 모습을 눈치챘다. 요즘 부장님 뭔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요. 종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그의 삶은 이미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출장이라고 속이고 회식이라고 거짓말하며 그녀를 만났다. 주말 여행도 계획하고 사적인 시간을 늘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와 쾌락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아내의 눈길, 회사 동료의 의심, 친구의 질문. 모든 것이 그의 긴장감을 높였다. 그는 알았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와의 만남이 그의 삶에 너무 큰 의미를 주었고, 이제는 그 의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사랑이다. 외로움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이다. 월요일 아침 종호는 출근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그녀와 나눈 어젯밤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 하루도 힘내요. 짧은 문장 하나에 심장이 뛰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다. 그녀가 보내온 사진, 메시지, 심지어는 이모티콘 하나까지도 그의 하루를 좌우했다. 회의 중에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녀가 생각났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카페로 향했다. 오늘도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나왔네요. 오늘은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이고 친밀해졌다. 서로의 고민, 삶의 공허함, 외로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날 밤 그들은 영화관에 갔다. 작은 독립영화관의 한적한 상영관에서 서로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다. 그 순간 종호는 현실을 완전히 잊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의 존재는 희미해졌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였다.
며칠 후 그녀가 말했다. 이번 주말 같이 여행 갈래요? 종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 여행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바닷가를 걸으며 호텔방에서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중독과도 같은 쾌감을 주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향기와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받은 평온보다 그녀와의 순간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만남은 계속됐다. 출장, 회식, 업무 미팅 모든 게 핑계가 됐다. 종호는 점점 대담해졌고 동시에 긴장감도 높아졌다. 혹시 누군가 알아차릴까 하는 두려움이 날마다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변화가 눈에 띄었다. 요즘 부장님 정말 젊어 보이네요. 동료들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숨겨진 불안과 흥분이 교차했다. 가정에서는 더 이상 아내와의 대화가 의미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사랑이야. 집착이 아니라 진짜 내 감정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깊어지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 죄책감은 곧 불안과 긴장으로 바뀌었고 그 긴장은 다시 그녀를 만나면 해소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종호는 알았다. 이제 그는 이미 중독된 상태라는 것을. 아내와의 결혼 생활, 아이들의 존재, 회사 생활 모두가 그의 현재보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오직 그녀와의 만남만이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평일 저녁, 아내는 우연히 종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동안 그는 항상 비밀번호를 걸어놓았지만 이번에는 무심코 열어놓았다. 메일 알림, 카톡 메시지, 사진 몇 장이 화면에 뜨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게 뭐야?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나왔다. 사진 속 종호는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종호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다. 종호 씨,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느껴졌다. 긴장감이. 무슨 일이야? 스마트폰 봤어. 그 순간 종호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사진 메시지 모든 게 말해주고 있잖아. 종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몇 달 동안 숨겨왔었으면서 아내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후 아내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증거도 확보됐으니 종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건 사랑이야.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후회가 몰려왔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요즘 많이 바쁘더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냐, 그냥 일이 많아져서.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고 속임수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는 증거와 사실이 그의 삶을 압박했다. 그녀와의 만남이 주는 쾌감과 아내의 분노 사이에서 종호는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그 중간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장 말해. 모든 걸. 종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드디어 사실을 털어놓았다. 맞아. 나 그녀와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폭발했다. 그날 저녁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종호는 앉아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가 떨렸다. 뭐 끝내? 무슨 말이야? 결혼 생활 더 이상 의미 없어.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럼 지금까지의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건? 모든 건 이미 다 변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종호는 단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그날 밤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종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상실감과 외로움이 몰려왔다. 새로운 관계의 흥분과 기존 가정의 책임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논의했다. 여러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니 협상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종호는 마음속으로는 후련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주변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눈치챘다. 친구들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쩌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야. 이해는 안 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이후 종호와 그녀는 점점 더 공개적인 관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내와 아이들, 회사 동료의 시선, 사회적 평가. 모든 게 그의 결정과 선택을 시험했다. 종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유와 욕망, 설렘과 죄책감, 중독과 파국, 모든 것이 한 번에 몰려오는 순간이 이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난 후 종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내와의 이혼 절차는 끝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냉정하게 정리되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지속되었지만 자유로움 속에도 새로운 긴장감이 자리했다.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친구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잘 됐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종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자유로움, 후회, 설렘, 죄책감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지난 날을 되돌아봤다. 불륜으로 인해 잃은 것들, 얻은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 이제 나는 나로 살고 있긴 한 걸까?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뜨겁고 설레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종호는 조금씩 조심했다. 더 이상 도덕적 경계를 무시하지 않으려 했다. 사랑과 욕망,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사회적 시선은 냉혹했다. 회사 동료들은 은근히 거리를 두었고 가족과 친척들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이 어떤 위로가 되었다. 종호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깨달았다. 사랑과 욕망은 강력하지만 책임과 결과 역시 똑같이 무겁다는 것을. 행복은 단순히 쾌락에서 오지 않고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종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직면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중년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녀와 나눈 순간의 따스함이 남아있었다. 종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과 경고로 남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도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조용히 생각한다. 사랑, 욕망, 책임 그리고 나.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 있는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고 있었다.